아이고 좋다. 야, 좋아. 진짜. 전략기획위원장 네. 맡은 지가 진짜 얼마 됐어요? 지금 거의 한 1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1년 총선 넘었나? 제일 고생하는 부서가 전략기획위원장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만 고생했네. 다 고생했지 정말. 그러니까 근데 다들 마음 써줘서 된 것 같아. 정말 그래. 당원들도 네, 이렇게 네. 절박한 선거가 없었고. 처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난 이제 개인적으로는 2004년 우리가 그 노무현 대통령 구하려고 탄핵 선거 때 열린우리당 그때 이후로 가장 절박했던 선거 같아. 총선 중에는 딱 그 심정이야. 나라를 구하려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 뛰었구나. 그럼 정말 이게 절박함이 묻어났고 사람들은 호남은 그 되는 거고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냥 됐어가 아니에요. 음. 내가 저번에 보면 첫 했을 때 73%를 얻었고 네. 어디 자랑은 아니고 네. 이번에는 87%를 얻었는데 저번 총선보다 거의 한 10 몇 프로가 더 올라온 거야. 근데 이게 나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이게 음. 호남은 똑같은 게 아니고 음. 그게 완전히 결집해가지고 정말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선거운동할 때 네. 그걸 와서 봤어야 되는데 정말 엄청나. 우리 그 확실히 한병도 의원은 익산에서 예, 재선에 성공하셨고요. 삼선입니다. 이제 3선 됐습니다. 3선. 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도 비서관으로 열심히 노력하셨고 이재명 대표 도와서 이번 총선에서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맹활약하셨습니다. 중동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혹시 전쟁하는 거 아니냐 걱정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기에는 그 양국 간의 부담이 굉장히 클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게 확전이 되면 자기를 지지하는 특히 미국 같은 데나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게 이제 대선 앞두고 특히 그럼. 미국 대선 앞두고 그렇죠. 이란도 이게 확정이 되면 기존의 이란 경제가 제재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다시 제재가 들어오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 대결 이걸 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은 확전되지 않을까라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네, 그럼요. 이게 만약에 거기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잘못해가지고 고물가, 고금리 지금 밥 먹으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외부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 그렇죠. 더 힘들어지죠.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겠구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 유형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 좋아합니까? 국민이 분노하면 그 분노를 함께 그냥 녹여내고 이런 저런 깊이 생각 않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을 그냥 앞에서 치고 나가고 주도하고 이런 면이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감을 하면서도 그걸 표현을 잘 못하고 이렇게 확 주도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 그렇지. 예. 네, 그게 예. 필요하고 국민들은 그 아픔에 공감하는 그리고 그걸 직접 표현하는 정치인 스타일에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지만 이렇게 솔직 담백하고 서민적 그럼. 어휘를 사용하면서 이게 공감하고 이런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죠. 그런 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면을 보여줬고 확실히 그렇게 바뀌는 것 같아. 누구랑 친하세요? 그 동료 의원들 중에서는? 나야 뭐 다 친합니까? 진짜 많이 친하죠. 적이 별로 없는 스타일이잖아. 성격 자체가 네.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네. 그것에 대해서 뭐 꽁하지 않고 예. 다 어울리고 예. 서운하다면 가서 만나고 서로 풀고 뭐 예. 이러기 때문에 예. 많이 친한 편이에요. 한병도 의원을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병도 의원님 하면 특이한 게 뭐냐면 2017년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조직 총괄 본부장을 했는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그 조직 그 원들을 다 만나서 도움 요청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이런 걸 다 하는 위치인데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느껴. 못 느끼지. 내가 덜 친한 줄 알아. 그리고 분위기를 막 띄우니까. 술자리에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내가 제일 황당한 이야기가 어젯밤에 괜찮았냐고 아침에 일어났냐고 내가 제일 취한 줄 알고 있어. 근데 술 한 잔도 못 먹었네. 이번 진짜 고생하셨는데 총선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족하고 야권에 192석 우리도 175석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2년의 과정은 좀 더 세게 막을 수가 있다는 저지선 및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뭐 얼마든지 180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아주 연대의 좋은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심판하고 확실히 견제할 수 있는 힘의 균형을 가졌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면에서 만족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인상 깊었던 게 총선 과정에서 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번 총선은 국민과 국민의힘과의 대결이다. 그래서 4월 10일은 심판의 날 못지않게 국민 승리의 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국민이 이긴다. 국민 승리의 날. 투표하면 국민이 이깁니다. 선거의 성격 규정을 명확히 해주셨어. 야, 그거 보면서 저거 누구 아이디어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대표님이 사실은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하고 야, 있잖아요. 탁견이다, 탁견. 예. 그래,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편이다라는 걸 딱 강조한 거잖아. 국민과 국민의힘과의 대결. 야, 이거 너무 멋졌어요. 그게 아마 굉장히 와닿았을 거예요. 우리 와닿았어. 지지자들도 그렇고 네. 국민들도 와닿았는데 우리는 이제 전략 단위에서는 바로 어떤 대척점을 바로 만들 수 있는 좀 더 전투적인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길래 야, 이건 본인이 아마 이렇게 차 타고 다니면서나 그렇죠. 또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건 대표가 꺼낸 말씀이에요. 와, 멋지다. 네, 멋지다. 네. 옆에서 좀 지켜보셨잖아요. 이재명 네. 대표. 수많은 회의도 참석하시고 네. 전략단위 회의도 네. 하시는데 이재명 대표의 장점은 뭘까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조금 게으러질 법도 한데 그 참모진들은 정말 바쁘죠. 새벽부터. 그리고 어떤 고민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고 주저없이 옮기고 언제 쉴까? 어느 순간에 조금 쉬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 쉬지 않고 절박하게 일해요. 정말 열심히 한다. 그 이제 본인이 당대표에 대한 책임감도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 당대표의 책임감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한 절실함, 간절함, 이 무도함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는 이 절박함이 묻어 나오기 때문에 저렇게 쉬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그건 진짜 느껴져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가깝게 오랫동안 모셨으니까. 제가 모신 분들은 왜 그렇게 일에 대해서 그냥 진짜 일중독이야, 일중독. 너무 일을 많이 두 해. 분 다 진짜 정말 일에 대해서는 저렇게 제가 진짜 배운 게 두 분 통해서 배운 게 당연한 자세이기도 한데 때로는 게으르질 법도 한데 진짜 일벌레들이셔요. 그러면 이제 참모들은 죽어나는 거야. 일이 많잖아, 일이. 네. 그리고 항상 고민을 저희들 참모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오히려 참모들이 좀 때로는 따라가기 바쁘고 그런데 정말 일이 많아져서 저도 아무튼 뭐 일을 원 없이 한 것 같아요. 원 없이. 당에서 이제 판세조사 했을 때는 지금 이제 출구조사 분위기였었잖아요. 되게. 그렇죠. 맞아요. 그거보다 뭐 더 나오거나 뭐 예. 그 즈음 정도 됐는데 굉장히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전략 단위에서는. 이변만 없으면 우리가 진짜 압승하겠다 이런 느낌 가지셨죠? 이게 우리가 조사한 수치로만 그냥 발표를 하면은 바로 이제 국힘에서는 역공하지. 샴페인 터트렸네. 뭐 그렇죠. 자기들이 다 된 줄 아네. 이걸로 역공을 할 가능성이 많고 그렇게 대응할 건 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겸손한 자세를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대표님도 생각을 하셨고 그걸 유지를 했는데 흐름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지역구만 180석 가까이는 당이 나오는 쪽이었잖아요. 되게. 흐름은 그 흐름이었죠. 근데 이제 그걸 뭐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지만 그 우리가 조사한 수치에 세대별로 보정도 해보고 뭐 여론조사가 뭐 지역별로 특징이 나타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보수 숨은 지역 그렇죠. 뭐 이런 거. 영남 지역에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통상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고 기존 선거들을 대비해서 분석을 해보고 뭐 호남이 어떻고 충청이 어떻고 수도권의 그 흐름 또 수도권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보다 조금 높게 나오는 데가 있고 여론조사보다 조금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가 결과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죠. 출구조사 딱 발표냈을 때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6시에 딱 발표가 됐을 때 그때는 진짜 당조사가 비슷하게 나왔잖아. 야, 그때는 정말 이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했어.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마음이 정말 국민 승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무 우리가 자만하거나 승리에만 도취되면 국민들은 금방 저희들이 또 냉정하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진짜 충청권이 효자는 톡톡했어요. 저는 충청이 중요하다 봤거든, 사실. 네. 그래야 이제 인천하고 경기 그렇지. 남부가 다 안정화되잖아요. 네. 충청이 너무 의미가 있었고 예. 다른 어느 것보다도 뭐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은 정확히 우리가 예상 거의 그대로 나왔고, 근데 충청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나왔잖아요. 더 뜻깊고 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영남에 계신 분들이 너무 좀 안 됐어요. 조사 결과는 괜찮게 나왔고, 그래도 지난 의석수 7석보다는 불경에서 최소 서너 석 이상은 하겠다라고 다들 기대했는데. 흐름은 그랬죠. 네, 조사 수치도 그랬는데 마지막에 첫쪽에 200석 주장한 게 좀 먹히기도 했죠. 그쵸. 너무너무 아쉬웠지만 또 기대를 우리가 놓을 수 없는 게 우리 후보들이 득표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높았죠. 45%. 그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아쉬운 일면에 45%과의 득표율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아도 된다는 그래도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에요. 무엇보다 이번에 인재 영입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험지의 그래. 자체에서 그럼. 뭐 전운수, 그럼. 뭐 이재성, 그렇고 여기 강청이 강남 갔고 뭐 류삼룡도 나경원하고 붙고 막 어려운 지역에서 인재 영입한 사람들이 좋은 자리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싸워주니까 좋더라고. 난 좀 놀랐어요. 보통 인재영입에서 들어오면 좋은 자리들을 선호하는데 그러니까요. 나 부산 갈래요. 나 가서 붙어볼래. 아, 멋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기자회견 하는 거 보고 야, 이 사람들 참 대단하다. 오히려 좀 새롭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지역이든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잊지 않죠, 사람들이. 그럼요. 절대 잊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그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지. 그런 인재, 특히 이제 강청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잖아요. 의협에서 부회장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료 문제 이거 해결하는데 적도 역할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이 빨리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왜냐면 민주당이 대안을 빨리 마련하고 의협 쪽하고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정부가 못하니까. 근데 이거 피해는 국민이 받게 돼 있으니까 민주당 차원에서라도 먼저 나서 뭔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고민해보세요. 무슨 특이나 뭐 이런 거 빨리빨리 만들어서. 이제 원내는 원내직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당 차원에서 기구를 빨리 만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의협 쪽하고 그래도 이야기가 통할 사람이 강청희 후보가 제일 나을 거예요. 의협 쪽에 관련된 활동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원내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빨리 그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여기 민재된 사람들이 능력과 역량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일하지, 그냥 이름만 특이가 아니고 실제 일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사람들도 배치를 해주면서. 그리고 다음 당대표 선거 8월 달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님이 연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연임하든 아니면 새로운 분이 하든 간에 그 이제 그러니까 당직자들 있잖아요. 그거를 원외 인사들도 좀 많이 기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내 인사들은 원내 중심으로 좀 활동하고 원외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당직자들 당 기구에 있는 거는 원외 인사들도 가감이 좀 떨어진 분들 중에서도 역량 있는 분들을 함께 다 껴안을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해 보여. 방금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야만이, 이분들은 갑자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영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당의 뭐 프로세스나 당 내부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기는 했지만 당에서 그게 훈련 과정도 돼요. 해야 돼. 훈련 과정도 되고 본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들어와 있지만 그 본인의 특기 외에도 당에 대해서 더 실력도 더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원수 부부 같은 경우는 청년위원회 뭐 위원장을 도전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부울경에서 괜찮은 분들 한 분 정도나 아까 강청희 후보 같이 강남권이라든가 이런 열악한 지역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 중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 한두 명 정도는 뭔가 역할을 하게끔 배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강원도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좀 전체적으로 챙기는구나, 당이 역량을 키우는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러면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꽃 얘기, 여론사 꽃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여론사 꽃 이제 김현충서 만들어갖고 이제 제가 자문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해왔습니다. 한 1년 6개월 이상 이제 계속 보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죠. 그럼요. 도움 되죠. 그럼요. 우리 회의에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걸 다
다 따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봐요. 네, 네. 봐가지고 근데 전체 흐름은 정확히 맞췄죠. 또 당에서도 자체 조사를 하지만 그렇지. 그걸 이제 같이 보면서 여기서 한 거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그럼요. 분석하는 데 도움이 네. 되죠. 아, 그럼요. 공식적으로 딱 데이터를 가지고 네. 네, 다 최고위원회도 공개하고 대표님도 보시고. 당연한 거죠. 비싼 네. 게? 답이다. 답이 아니야. 다시 비싼 게 정확하다. 여기 짧어. 비싼 게 정확하다. 아. 이번에 이렇게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분노죠. 분노. 이게 진짜 나도 청와대에서 20개월 일하고 그랬지만 참 보도 듣도 못하고 네.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나? 네. 좀 이해를 해보려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불통 그리고 실력이 없어요. 아, 실력이 없어. 국정을 진짜. 보려는 내가 방송에 나갔어도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뭐 화푸여로 나온 사람 같잖아. 자기가 뭐가 당한 사람처럼. 이재명 조국 탄압해놓고, 막 탄압해놓고. 자기가 해놓고 이재명 조국 심판한다고 해서 뭐 어디 방송에서도 그 이야기 하던데 저 사람들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 지도자들을 심판하는 걸 총선 전략으로 이 사람들이 세우나? 200석은 이해가 가. 그렇게 해서 지지율 결집하려고는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2년간 국민들이 지켜보시면서 정확히 심판한 거죠. 지금 2년 동안 하면서 기억에 남는 건 뭐 있어요? 우리 그 야당 인사들 맨날 조사하고 수사하고 그거 뭐 남는 건 기억에 남는 게 없잖아요. 네. 뭐 국정 기준은 안 바뀔 것 같고 남은 3년 뭐 임기를 다 채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지난 2년보다 더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죠?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일각에서는 우려를 하는데 국민을 위한 강한 드라이브. 그건 어쩔 수 없죠. 이번 총선의 명령이에요. 명령이지. 우리도 싸우라는 얘기 아니야. 잘 받아내야 되는 게 저들이 그토록 주장했던 정의와 공정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국민의 명령을 이미 받았어요. 받으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어떤 법안들 민생 관련된 거 과감히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 또 시간은 또 반복돼요. 맞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국민의 명령이고 최상병, 김건희 특검, 검찰개혁 민생개혁하고 언론개혁 강한 드라이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심위에서 심의하는 거 보면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무대뽀야. 그냥 유치해서 못 보겠어요. 이 언론 예. 그리고 요즘 한전 민영화까지 그렇죠. 이걸 강하게 막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 반드시 해야 되고 이번에 22대 당선자들 보니까 좀 그래도 개혁성이 강하고 뭐 뚝심 있는 그 당선자들이 초선 꽤 많이 됐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좀 기대해요. 그러니까 물론 21대도 개인적으로 보면 뛰어난 분들이 많이 계셨지만 좀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았다면 22대는 좀 개혁성 있는 분들이 민주당이 좀 많이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22대의 골든타임을 1년으로 봅니다. 그렇죠. 1년 안에 해쳐야 돼. 1년 안에 다 해쳐야 할 돼.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고물가나 민생경제 파탄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아마추어처럼 못하면 우리가 대한정당으로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막 치고 나가야 돼. 활용을 해서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딱 하나만 부탁하고 싶은 게 주요 개혁까지 확 하고 하면서도 당에 그 공천혁신 관련해서 정당혁신의 과제가 김은경 혁신안에 있었잖아. 근데 우리가 다 받아낼 수 없는 그 한계가 있었잖아요. 시간적인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당내 사정이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 반영을 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초선 당선자들도 2년, 3년 지나면 똑같이 기득권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정치 시인들한테 불공정하게 돼 있는 거 몇 가지 요소들 있잖아요. 아직 미완의 과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1년 안에 끝내야 돼. 더 지나면 똑같아져. 반복돼. 근데 이제 지금은 당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거든. 왜냐면 당원들이 그만큼 뜨거워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 혁신, 정당 혁신의 과제도 길지 않는 기간 내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할 걸 먼저 하고 하면서도 이걸 놓치지 않고 1년 안에는 해내야 한다. 그거를 의원들 사이에서 좀 공감대를 이루어주세요.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거 확실히 본인이 참여를 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네, 맞아요. 이때 제가 그 내용을 다 봤는데 정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돼 있잖아. 많이 느끼고 나는 그거 미래 의제들을 미래 대표 뽑자 막 이런 거 있잖아. 기후나 막 이런 거 너무 좋았어. 사실 그런 거 살려야 하거든. 사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해야 당이 활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대권 앞두고 대선 앞두고 그런 게 막 그 당에서 혁신안이 막 나오고 이번에 뭐 차지호, 박지혜 뭐 이런 분들도 들어섰지만 막 그런 인력들이 민주당 쪽 막
그 인재들을 모여들고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얼굴로 내세우겠다 막 하고 이래야 사회개혁적 이슈뿐만 아니라 이런 미래 의제에도 그럼. 주도하는구나 그 느낌이 확 들 것 같아. 이건 그런 거 뭐 살려야 돼 진짜. 이제 사실은 뭐 우리 전략단위에서도 현재 뭐 21대 때 해야 될 것들, 22대 때 바로 1년 안에 좀 해야 될 것들, 이거에 대한 고민들만 사실 많았는데 아직은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현재 좀 놓고 있는 상황. 이게 이제 대선하고 다 그걸 맞물려 있거든. 네. 이런 의제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좀 보여줘야지. 좋아요. 네, 이제 이런 게 막 해야 당이 그렇죠. 살아나지 막. 심장이 벌떡벌떡 하는 거죠. 그렇죠. 네. 10년, 20년 뒤에 대한민국 이렇게 가는데 민주당이 꼭 해야겠구나. 이런 걸 지지자들 확신을 심어주죠.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국힘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주요 의제를 꼭 좀 만들 수 있도록 그 이제 할게요. 이제 3선 되면 그 중요한 역할들도 많이 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적 포부는 뭡니까 22대? 뭐 역할 되면 음. 그 마다하지 않으려고요. 뭐 표현이나 이런 걸 좀 성격 자체가 많이 절제하고 좀 이러는 건데 특히 험한 정부 만났으니까 네. 절제하지 않고 네. 좀 더 제대로 싸우고 옛날에 제대로 역할하고. 옛날 학생 때 세게 싸웠잖아요. 엄청났지. 근데 이제 이런 정부에서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사실 전투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적극적으로. 좋습니다. 어떤 역할이든지 간에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고통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럼 분노할 줄 알아야죠. 이 정부의 행태들을 보면 좀 분노할 줄 아는 정치인이 되고 그걸 표현하고 주도면밀하게 역할을 하고 그래요. 그런 그리고 게 되고 싶어요. 가끔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나는 의원도 몇몇이라도 촛불 현장도 가고 막 그래야 돼. 그러니까 야 그거는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예. 우리는 우리 역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시민들이 그 분노하는 지점에 국회의원들이 가고 옛날에 을지로위원회가 잘했었잖아. 네, 그렇듯이. 그렇지. 근데 그걸 뭐 당 차원에 가라는 얘기는 네, 아니고 의원들 몇몇이 또 참석해보고 그리고 평상시에 좀 점잖은 분들이 오히려 그런 현장 가서 에너지도 좀 얻고 이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을 의총이나 이런 데서 분위기 좀 잘 잡아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뛰는 민주당, 현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략기획위원장은 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이제 최고위원님들이나 예. 대표님을 통해서 이렇게 예. 표현되도록 예. 하는 건데 이제 뭐 당직도 거의 마무리가 됐고 예. 이제 양지로 나오세요. 6월부터는 이제 3선이니까 예, 양주로 나가서 거리에서. 제대로 한번 해요. 예. 그것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오늘 나는 우리 그 박시영 대표님 그냥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예. 이렇게 찾아와서 너무 고맙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 당원 여러분들 소통하고 이 자리가 너무 기쁘고요. 좀 더 초대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후원이다. 박시영TV.com